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윤수입니다. 오늘 여름방학 4주간 진행되는 중3과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화학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나서 설명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퍼듀대학교 화학과 졸업했고요. 현재 이강학원에서 2020년부터 통합과 화학 대표 강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고2 화학 선행이 필수인가, 왜 우리가 미리미리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개정 전, 올해부터 바로 개정화학이 들어갔죠. 2022 개정화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화학 1, 화학 2 이거를 1년 단위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니게 되었죠. 우리 화원화2 수능 과목이었었는데요.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니고 내신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내신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개정화학으로, 화원이 개정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화학2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서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를 한 학기씩 공부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화학2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어떻게 보면은 학기 분량이 어떻게 보면 적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화학 1이 문제가 되겠죠. 화학 1, 2학년 한 해 동안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우리 1학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뀌면서 공부의 양이 줄어들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정 전에 화학원이 총 4가지 단원이 있었어요. 화학의 언어, 원자의 세계, 물질의 구조와 성질, 화학 반응까지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단원별 난이도의 고차가 너무 심하기는 했어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부분 1단원, 1학기 기말고사, 원자의 세계,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지금 보시면은 우리 처음과 마지막이 극도로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 중간 파트들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수능에서도 똑같았어요. 수능에서 화원의 킬러 문제들 뭐 한 3-4문제가 나오는데요. 다 1단원, 4단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단 원자의 세계, 뭐 오비탈, 원자의 구조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요. 아예 이게 고등학교 과학에서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4단원에 있었던 산화환원, 통합과학에서도 사실 산화환원을 공부하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3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화학 반응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몰농도도 4단원으로 왔고요. 그리고 지금 3단원, 원래 기존 3단원이었던 게 2단원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화학 평형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화학 평형이라는 건 어디에 있었냐? 화2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2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킬러 단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뭐다? 최상이다. 우리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가장 어려웠던 단원이 맨 앞과 맨 뒷단원. 근데 여기서 바뀐 건 있나요? 바뀐 거는 산화환원 하나 빠졌다 정도뿐이 없어요. 사실 산화환원도 준킬러이긴 했어요. 그 준킬러가 빠지긴 했지만 킬러 단원인 중화 반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거의 그대로 돼 쉬운 거 빠졌고요. 어려운 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학년이 아닌 우리 1학기 동안 공부해야 되는 정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할 게 많아진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름방학에는 우리 고1과 중3 대상으로 2학년 화학 수업을 진행을 하지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뭐 네가 부족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을 좀 더 공부해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러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개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화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학생들이 내신 기간 동안 따라오기가, 선행을 안 했던 친구들이 따라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개정화학을 무조건 여름방학, 늦더라도 겨울방학 때는 선행하기를 저는 강력 추천, 어떻게 보면 필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단원이 몰과 화학 반응, 중화 반응, 뭐 흔히 얘기하는 양적 관계, 양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이 부분이 원래도 어려웠는데 또 나와요. 그리고 중화 반응, 당연히 이 앞에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뒤에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를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요 화2에서 킬러 단원이었던 평형상수, 화학 평형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할 게 많아진 그런 단원이다. 그래서
고1 친구들 뭐 화학 2학년 때 선택을 할 거라면은 필수로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3 친구들도 추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화학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렵다라는 거. 우리 2학년 기말고사에서 공부하는 물질과 에너지, 3학년 중간고사 때 공부하는, 3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우리 화학 반응의 3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를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바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공부합니다. 뭐 홍천고만, 수지 지역에서는 홍천고만 얘를 앞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수지 지역의 화학 문제들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모든 문제들을 제가 해설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약간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뭐 홍천고, 수지고, 풍덕고, 신봉고, 성북고까지 다 할 거 없이 어떤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하냐? 바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뭐 사실상 똑같다. 숫자만 약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신 7주 동안 대비하기는 특히나 이번에 또 개정되면서 대비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수능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기말고사 때 그리고 겨울방학 때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학교도 쉽게 나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개정화학 수업 말씀을 드리면은 제 수업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공부하고 싶은 중3과 고1 상관없이 우리 다 공부를 하게 되는 2학년 아닌 친구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우리 복습 테스트 일단 첫 번째로 개념 수업일 거예요. 우리 선행을 미리미리 한 그런 친구들을 대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 기초부터 어느 정도 중상 문제까지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도 약간 기초적으로 우리 차근차근 테스트를 보게 할 계획입니다. 커트라인 미달 시에는 남아서 다 제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저와 1대1로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 제가 최대한 1대1로 봐주고 있습니다. 뭐 단과 수업하면은 너무 대형 수업이어가지고 학생들이 1대1로 못 봐준 거 아니냐 이런 학부모님들의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제가 최대한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클리닉이라든지 혹은 수업 전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약간 부족한 친구들 혹은 질문이 많은 친구들 다 1대1로 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저 클리닉 같은 경우도 언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클리닉 조교쌤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이 제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 질문 받고요. 그리고 클리닉 때 오면은 뭐 추가 문제들 풀고 싶은 친구들,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 친구들 와가지고 다 풀이하고 저한테 앞으로 가져와봐. 그리고 나하고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상의해보자 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봐주고 있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제 같은 경우는 대략 60문제, 80문제. 제가 통합과학 여름 수업 같은 경우는 대략 100문제 과제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가 어렵고요. 문제의 밀도가 좀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줄여서 근데 시간은 오히려 화학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60에서 한 80문제를 과제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 통해 가지고 제가 언제나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카톡방 만들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2주차에는 몰과학, 식량,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바로 1단원 사실 화학에서는 개정화학에서는 1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여름방학 때부터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3주차에는 화학 반응의 평형 새롭게 들어온 킬러 단원이 되겠죠. 중화 반응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만 선별해가지고 4주차 동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어렵게 여름방학 때 미리미리 공부한 친구들이 무조건 2학년 때 잘합니다. 무조건. 개강 날짜 토요일반 7월 18일 저녁 수업입니다. 6시부터 9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4주 수업 주 1회 3시간입니다. 교재는 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여름방학 수업 교재가 될 거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화학이 개정이 되었죠. 뭐 물화생지 다 개정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단원이 아예 빠지고 한 단원이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라 하고요. 특히나 시간 관리를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이 많은 내용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화학을 어떻게 보면 약간 쉽게 봤다가 약간 설렁설렁 공부하면 되겠지. 뭐 어려운 문제만 잘 풀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만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정말 강력하게 중3과 고1이 미리미리 개정화학 선행을 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과학 가르치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